안녕하세요. 김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말방송부 장윤영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독립출판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길고양이 너 뭐 먹고 사니? 묘미 작가님의 글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 주민의 항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계속 밥을 주면 개체수가 늘어날 텐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동네 주민이 먼저 얘기를 시작했다. 우리 동네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는데 슬그머니 길고양이 얘기가 나왔다. 밤새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고양이들이 싸우면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눈빛도 싫고 고양이들이 무섭다. 고양이 밥을 안 주면 좋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그나마 우리 동네에는 길고양이 챙기는 주민이 있었다. 그래도 그 애들도 생명인데 자기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챙기는데 주라 마라 할 것까지 없다 하고 내 편을 들어주어서 든든했다. 다른 주민은 길고양이를 계속 밥을 주면 자꾸 늘어날 텐데 대책이 있나? 개체수 조절은 제가 시킬게요. 그러면 고양이가 밥을 먹어도 새끼를 낳지 않을 거예요.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한테 깜짝 놀랐다. 고양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처음 챙기는 길고양이를 용기 있게 TNR을 시키겠다고 큰소리쳤다. 길고양이 밥 주는 건 괜찮으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보기 힘들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하면서 관리하는 건 좋은 것 같다. 고 동네 주민이 내 얘기를 거들었다. 그러면 알아서 해보라고 다른 동네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어쩌지 하는 걱정부터 시작되었다. 8년 전 우리는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애들의 소원인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다. 내가 그리 무서워하던 강아지, 어릴 적 물렸던 그 통증인 기억 속에 남아 공포스럽기까지 한 강아지를 그래도 애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만 했다. 봄이 산책 가야 돼. 엄마. 내 딸은 강아지에게 물렸던 기억까지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훈련을 시켰던 것 같다. 나는 점점 강아지가 아주 귀여운 생명이라는 걸 점차 알아가던 중이었다. 주섬주섬 강아지에게 가슴줄을 해주고 똥주머니 챙기고 산책 훈련하러 나갔다. 처음부터 고민은 산책을 잘 하지 못했다. 그러다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고민, 점점 웃으면서 냄새 맡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딸하고 함께한 강아지 산책은 내가 더 좋았다. 산책 후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는 것도 재미있었다. 강아지의 공포를 극복한 나는 점점 더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고미를 데리고 산책 갔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였다. 새끼 고양이를 그늘인 어미 길고양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쟤들은 뭐 먹고 살지? 궁금증이 또 생겼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우리 애들에게 먹이를 좀 주시오 얘기하는 것 같았다. 고미를 집에 데려다 놓고 무작정 마트로 갔다. 다행히 고양이 사료가 있어서 집 앞에서 먹을 것을 찾아 수성이는 길고양이 먹이를 샀다. 왜 이리 기분이 좋지? 이제 이게 길고양이 챙기는 것의 첫 느낌이었다. 우리 집 앞에 서성이던 길고양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었다. 내 마음대로 첫 길고양이 이름은 체리이다. 전혀 체리 같지 않은 모습인데 그냥 보다가 체리라고 불렀다. 체리는 내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멀리 떨어지면 새끼 고양이부터 먼저 먹였다. 한참을 기다려 제일 늦게 먹는 어미냥이 괜시리 눈물이 나지. 다 먹고 난 그릇을 핥고 있었다. 다시 사료를 들고 가서 한 번 더 꾹꾹 눌러서 담아주었다. 이건 내 맘이야. 어미는 항상 자식을 먼저 챙기지. 모승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내가 부른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옆에서 장난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본 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멀리서 계속 체리도 나를 보는데 마치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체리와 새끼 고양이들은 계속 우리 집 앞에서 머물었다. 내가 집 앞에서 나오면 1, 2, 3, 4의 고양이들이 나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길고양이 챙기는 모습을 동네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가 몇 마리고? 4마리예요. 새끼를 낳아서 먹을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많아지면 어쩌라고? 혀를 차면서 가는 동네 주민. 그래서 뭐 어쩌라고 TNR을 시키자. 그날부터 TNR은 어째 생기는지, 어째 시키는 건지 폭풍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야 했다. 키메시에서 예산으로 TNR을 하지만 신청 기간은 끝났고 사비로 하는 것을 알아봐야 했다. 동물보호단체에 가입하여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고 포획해도 돼야 했다. 길고양이 포획하려면 수술시킬 고양이만 하루 정도는 밥을 안 먹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취하여 수술시킨 후 낄 때 고양이가 먹었던 걸 다 토한다고 한다. 그때 그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할 수 있다고. 그래도 아기 고양이들은 밥을 먹어야 한다. 그 다음날 포획트를 놓으니 아기들만 들어가려고 했다. 또 나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아기들은 못 들어가게 했다. 쉽지 않은 TNR. 내가 이런 걸 왜 한다고 했을까? 그냥 모른 척 할 걸. 혼란스러웠다. 드디어 체리가 배가 고팠던지 굉장히 경계하면서 포획틀에 한 발, 두 발 들어갔다. 포획틀에 있는 체리를 태워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마음이 두건 반, 세건 반. 불쌍한 아기 고양이들은 잘 있을지, 수술은 잘 될지, 휴, 걱정만 한가득.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체리를 맡기고 병원에 나오면서 나는 내가 뭐라고 체리의 목숨까지 위험한 이 수술을 시켜야 하나 하고 펑펑 울었다. 수술이 다 잘 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조금 넓은 케어장으로 옮겼다. 2박 3일 동안 케어를 잘 시켜서 집 앞에 내보냈다. 체리는 나가자마자 아기 고양이를 찾아서 죄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시울이 붉어졌다. 생전 처음 사비로 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돈과 시간도 많이 들고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어마무시했다. 진행하면서 하지 말 걸 후회도 많이 했었지만 체리가 반복된 임신과 출산을 마감하고 평화롭게 살아주는 것만으로 보람을 찾았다. 계속된 TNR,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은 끝이 없다. 아기 고양이가 자라면 또 TNR 시키고 새로운 고양이도 TNR 시켰다. 우리 마을은 발전기가 없고 고요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간혹 다른 곳에서 온 길고양이로 인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TNR 마친 고양이들이 우리 동네를 지키고 있다. 체리는 TNR 당한 후 6개월까지 아기 고양이를 다 잃어버렸다. 그해 추운 겨울날 새끼 고양이들은 하나 둘씩 체리 곁에 떠났다. 너무 추워? 얼어서 죽었나 마음이 심란했다. 밥자리가 있다고 해도 오래 살 수가 없다니. 잘 가. 그렇게 몇 년간 잘 지냈지만 면역력 약한 세월이가 먼저 구내염에 걸렸다. 구내염이란 길고양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못 먹게 되고 토하고 털어주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말라서 고양이별에 가는 지독한 질병이다. 동네 언니가 나에게 먼저 세월이 얘기를 꺼냈다. 내가 병원비 낼 테니 세월이 수술을 시키자. 그렇게 그 다음날 포획을 해서 길고양이 할인해주는 병원 찾아서 세월이를 데리고 갔다. 무사히 전발치 수술을 하고 우리 집에서 케어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방사를 시켰다. 수술이 3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 우리 마을에 모임에 가면 고양이들이 새끼를 안 낳고 조용하니 좋다. 고양이들이 있으니 쥐가 안 보여서 좋다. 이런 얘기도 들렸다. 그렇지만 이쁘게 가꾼 정원에 고양이가 똥 눈다고 열심히 쫓아내는 주민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좋아할 수는 없다. 싫어하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길 위의 작은 생명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매번 사비로 길고양이 사료를 시킨다. 어떤 때는 동네 주민이 한 번씩 사료를 사서 보내주기도 한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함께 살아가는 동네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이 아닐까 싶다. 길고양이 너 뭐 먹고 사니? 요미 작가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부 장인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